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었죠. CPI 추이가 3%대에서 한 반년 넘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자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쉽게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내용을 짚어보면 CPI가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CPI가 높게 나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코어 CPI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이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외에 지금은 주택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최근에 국제유가 역시도 70달러에서 77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CPI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거는 서비스 중에서도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리고는 그 외 기타적으로 이게 뭐 주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렇고 요게 조금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게 1월 효과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지 보면은 해가 바뀌면서 이게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2월 CPI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어제 CPI에 의해서 조금 증시가 빠진 부분은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조금 밀렸다. 혹은 안 그래도 비싸다 하던 부분에서 이게 좀 우는 아이한테 뺨을 때린 게 아니냐. 그쵸.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어제 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나스닥이 한 1.9,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폭락이라고 부르는 증시는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한 날입니다. 그런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2%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오히려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심리 역시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오늘 밤에 또 PPI가 나옵니다. 근데 PPI에 대해서도 지금 CPI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는 PPI 데이터까지 나오면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E 데이터가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PCE 데이터까지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PC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고 있는 연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보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가 정말로 이제 6월까지 우리가 이 현재 5.5%라는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덜 하락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쉽게 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이 좀 낮춰짐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을 계속해서 연준처럼 우리도 그 데이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다 와장창 무너지는 속에서도 엔비디아와 AMD는 굉장히 잘 버텨냈어요. 네. 보니까 UBS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850불로 올렸다고 하죠.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전체 미국 시장의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아래꼬리 내지는 일부 양봉을 보이는 형태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지수의 낙폭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을 했지만 네.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교적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거의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장중 한때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 주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740불 고점 부근에서의 고점 라인이 형성돼 있고요. 또 700불 상황에서의 저점 라인이 형성돼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뭐 당연히 실적이 좋다라고들 다들 예상을 합니다. 저 또한 엔비디아 실적이 전분기 대비 상향되는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실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에서의 추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난 분기 그리고 전분기 상황에서의 진행률을 볼 때 1분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해서 1, 2분기를 나누게 되면 1분기에서 2분기로 진행될 때 엔비디아의 실적은 2배 가까이 향상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죠. 네. 하지만 2분기에서 3분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실적치는 180억 불의 100억 그 상승치가 한 30% 정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번 나올 실적 예정치는 대략 한 200억 불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180억 불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 10% 정도 상향화되어지는 실적치의 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내용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 대수와 생산 대수에 대한 진행에 대한 주가 반영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반영이 되죠? 테슬라가 이전부터 전기차를 많이 생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2015년도에 테슬라의 그 전기차 생산은 한 5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급증한 구역에서의 기간은 2020년도에 90만 대 수준이었고요. 네. 21년도에 100만 대를 넘어섰고 네. 23년도에 180만 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210만 대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치 품목에 대한 급증하는 매출에 대한 이익치가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 궤도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그 생산 품목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그 한계 효용에 맞닥뜨리게 되죠. 상승하겠지만 그 상승의 양 자체가 네. 기존의 상승률 대비해서 다소 축소화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상향화되어지겠지만 네. 시장의 반응치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기존에 우리가 판단했던 2배 성장 또는 40% 50% 성장 대비해서 이번 목표치는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 또한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 네네. 좀 정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손바뀜 형태에서의 네. 종목 간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시장 내에서 종목 간의 손바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판단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시면은 저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는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쪽에 비중을 줄이고 어떤 쪽을 더 올려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부분에 엔비디아가 조금 더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같은 선상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지금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네. 실적 발표 직전까지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 혹은 우리가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당일의 그 주가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보합권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이번 실적 발표가 투자자를 얼마나 만족시킬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나온 보고서 역시도 지금 목표 주가를 850불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목표 주가라는 게 1년 뒤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엔비디아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에 아침에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또 AI 관련된 종목들에 이게 불기둥을 뿜게 할지 그렇지 않을지 뭐 워낙 젠스낙은 자신감이 뿜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 날은 급등했지만 그러고 나서 좀 횡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나 아니면 조정이 아닌 조금 더 레벨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슈는 CPI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실망감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실망감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나라 시장 방향성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앞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고 오히려 오늘까지도 오늘 밤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에 대한 그런 연착륙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월 달에 계속해서 나왔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잦아들면서 최근에 이제 순매수 전환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달 지나가면서 2월
2월 달 이번 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현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현금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영향이 좀 다를까요? 임순재 교수님. 이게 이제 CPI 발표 이후에 PPI 발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업종 상관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업종에 좀 특화된 뭔가 영향이 좀 있나요? 일단 지금 CPI 때문에 이제 조율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기대감에 비해서 나오는 이제 결과치가 그걸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것도 지금 뭐 시장 예상치를 과연 얼마만큼 상회를 할지 아니면 못 미칠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같이 좀 요동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어저께 CPI 상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서비스업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끈적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소매 관련된 기업들은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기업들의 OEM이나 ODM으로 납품하는 그런 뭐 의류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든가 시장 예상치가 좀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동안 올랐었던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CPI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얹어드리면 정말 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 걱정할 거 없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 때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장에 속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인데요. 이번 CPI가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인은 계절적 요인을 말씀하셨지만 그 계절적 요인 플러스에서 CPI 산정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기준으로 해서 모수 자수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1년 전 지난해 1월, 2월에 CPI 지수가 어떠했는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그 전월, 전전월에는 CPI가 9%, 8%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작년 1, 2, 3월에 6%대로 CPI가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모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데이터조차 흐름에서 있어서도 그렇게 급격한 하락의 수준에서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수준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 CPI 데이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아니다. 네.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CPI에 대한 내용은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하시고 네. 크게 여기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판단할 기준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서 좀 더 네. 말씀을 네. 드리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고서가 나온 부분에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데이터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데이터의 추세를 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 CPI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1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CPI의 방향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방향이었고요. 코어 CPI 기준 연율 환산하면은 이제 CPI가 3.2%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디어 6개월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율 환산 2%대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제 CPI 보고서를 보기 전까지의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비로 CPI가 0.4%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8월부터 1월까지 끊어보니까 요 6개월 동안의 CPI의 증가세는 연율 환산 기준 3.7%까지 올라갔습니다. 3.2%대까지 떨어지면서 2%대를 바라보던 이 CPI의 방향성이 다시 3.7%로 올라갔다라는 이 부분,
고개를 들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제 이 정도면은 한 두세 달은 더 봐야겠네. 네. 두세 달 동안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 어렵겠네라는 게 시장 반응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전월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PPI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점 네.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뭘 사라는 거야?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4위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쭉쭉 보시면 그 해답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입니다. 쉽게 안 꺾이는 인플레이션. 김대중 고수는 과도한 시장 반응이다. 충격은 하루 이틀 정도이다. 이재규 고수는 시장 조정의 빌림이다. 데이버 고수 발고 싶은데 뺨 때린 CPI 1월 효과 인플레 고착화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